생겼어요. 라랜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인데 할 수 있겠죠? 팁을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후폭풍이 되게 늦게 찾아오네요. 저번에 최종 탈락을 확인을 했을 때는 그때도 뭐 좋진 않았지만 그렇구나 하고 저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연말이었으니까 그 분위기를 타서 조금 그래도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그랬는데 새해가 되고 1월이 되니까 모든 걸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것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기 싫고 모든 거에 대해 확신이 없어지고 아무튼 그런 모든 복합적인 부정적이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다 올라오면서 저를 진짜 막 잠식해 나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진짜 동굴에 들어가서 지냈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야 될 게 있긴 하지만 그걸 하기는 너무 싫고 그래서 되게 웃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뭔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유튜브를 계속 알고리즘 때문인지 청년들의 실업 문제, 암울한 미래에 대한 뉴스가 계속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니까 진짜 웃는 거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새해 신년 목표와 버킷리스트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절대로 새해에 계획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하게 됐냐면 작년에 1년 동안 살면서 제가 매일매일 하게 된 그런 습관 같은 게 생겼어요. 연초에 생각을 하고 정했던 건 아니고 살다 보니까 생긴 건데 그 세 개가 뭐냐면은 하나는 침대 정리하는 거, 좀 부끄럽지만 침대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매일 최소 15분 이상 스트레칭 하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다리 꼬지 않기. 이렇게 세 가지의 새로운 생활 습관이 생겼는데 전 침대 정리를 하게 된 이유는 저는 사실 다시 어차피 잘 건데 굳이 침대 정리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엄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니?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셔서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른다고 했더니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아침에 침대 정리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뭔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침대 정리를 한다고 침대 정리를 하는 사람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침대 정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뭔가 안 하면 손해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침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냥 침대 정리를 하는 게 그냥 약간 미관상? 보기 좋으라고? 어질러져 있으면 별로니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침대 정리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은 그날 하루가 기분이 좋아지는 걸 잘 느꼈어요. 일단 방에 들어왔을 때 뭔가 내가 좀 쾌적한 기분도 들고 준비된 그런 성실하고 약간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되게 방에 들어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방에 들어왔을 때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게 내 하루의 기분을 바꿀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칭을 하는 거는 제가 작년에 필라테스랑 발레핏을 원래 그 전부터 하고 있긴 했지만 작년에 좀 더 깊게 도전을 하게 됐는데 제가 너무 몸이 선천적으로 뻣뻣해서 안 되는 동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연성을 늘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진짜 매일 밤마다 허벅지 뒤쪽부터 종아리까지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밤마다 맨날 하고 잤어요. 그러고 이제 개구리 자세로 고관절이랑 골반 있는 데랑 허벅지 안쪽을 늘려주는 그 두 가지 스트레칭을 매일 했습니다. 다리가 옆으로 찢었을 때 90도밖에 안 찢어지고 개구리 자세를 해도 이렇게 뭔가 위로 이렇게 납작해지는 게 아니라 몸이 위로 솟은 그런 느낌인 정도로 뻣뻣했는데 지금은 진짜 다리도 거의 150도 벌어지고 햄스트링도 많이 늘어나고 개구리 자세를 해도 거의 바닥에 납작하게 붙을 정도로 몸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거랑 좀 연관이 된 건데 세 번째는 제 골반이 좀 많이 틀어져 있어요. 어릴 때부터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었어서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교정을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뭔가 골반 교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우선 해야 될 게 골반의 균형을 망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느껴서 다리 꼬는 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다리를 한 번도 안 꼬았어요. 예외적으로 다리를 꼬았던 상황이 몇 번 있긴 한데 그건 사진 찍을 때 좀 힙해 보이게 찍으려고 꼬은 적이 있는데 그럴 때도 이렇게 정말 힘을 빼고서는 꼬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힘을 주고서 다리를 들고서는 골반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되게 잠깐 몇 초 이렇게 하고 푸는 식으로 했지 정말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고쳤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매일 실천을 했는데 작은 일이지만 제 삶에도 변화를 주고 내가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되고 아무튼 저에게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줬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이제 새해를 맞아서 애초에 그런 목표들을 처음부터 잡고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신년 목표를 세우는 것도 정말 좋지만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상의 목표들을 한두 개씩이라도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견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꾸준함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잘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옷도 이 옷으로 바꿨어요. 라랜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 문구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영화도 사실 사랑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꿈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자면서 꿈도 꾸고 제 인생의 꿈도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목표랑 버킷리스트를 좀 구분을 해서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목표는 정량적인, 수치적인 내용을 포함을 해서
정말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아닌지를 yes or no로 딱 나중에 평가를 할 수 있게 수치적인 목표를 정하는 게 그 목표 달성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고 달성을 하는데도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버킷리스트는 어차피 그냥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일들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많이 적은 다음에 그걸 최대한 많이 해보는 걸 목표로 하고 신년 목표 자체는 좀 수치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제 스스로 나 그 목표를 이뤘는지 아닌지를 나중에 평가하기가 쉬워지고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고 그 수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정도면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서 그 숫자로 표현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신년 목표 말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목표를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화이팅입니다. 다들 본인에게 맞는 좋은 목표 세우시길 바라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